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사랑하는 동화의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만남을 했어요. 그게 바로 거울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 앨리스는 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았죠. 왜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니? 라고 물었더니 앨리스는 조금 서글프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제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앨리스처럼 타인의 기대나 판단, 요구에 맞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여정이 필요하죠. 바로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마라는 주제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한때 한 마을에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 영희, 그리고 민수입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항상 사람들이 웃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짱을 끼고 자주 코미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 친구들은 철수에게 공부를 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따라 철수는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의 꿈과 다른 길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영희는 세상을 누비며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지마다의 풍경과 문화, 음식에 감탄하며 그 경험을 그림과 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평범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희는 자신의 꿈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음악에 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연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민수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그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정체성 사이의 갈등을 겪었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비폭력으로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통해 자신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세계는 간디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간디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례와 이야기를 결합하여 자기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길을 잃는 대신에 길을 만들어라. 물은 바닥이 없다면 깊이를 잃는다. 큰 나무 아래서 자라는 작은 나무는 높이 자라지 못한다. 산이 아니면 작은 돌이 될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행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적은 나의 부족함이다.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를 즐기도록 배워라. 변화를 원하면 스스로 바뀌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예외적인 열정을 가진 작은 그룹이다. 두 번째로 한 마을에 소년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마을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준호가 농사를 지을 것을 바랐습니다. 농사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마을의 기대와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주 강가에 앉아 풍경을 그렸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부담 때문에 준호는 점점 그림 그리는 것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농부인 성민은 준호에게 일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성민은 준호의 농사일에 대한 태도와 능력을 칭찬했고
준호는 성민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타인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마을 밖에서 돌아온 이주라는 화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주는 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주도 어릴 때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내심 불만족함을 느꼈고 결국 자신의 꿈을 추구하기 위해 마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주의 이야기를 듣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의 그림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후에 준호는 그의 그림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천하를 얻고자 하는 자는 천하를 걱정하며 국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을 걱정한다. 세상이 너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꽃은 그림자를 물에 담고 물은 달을 꽃에 담는다. 산천을 움켜잡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이다. 민망한 진실 하나가 천 거짓말보다 무거워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 없이는 무엇도 성취할 수 없다.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보다 너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라. 어려움을 피하려는 선택은 결코 너를 성장시키지 않는다. 성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이며 실패도 마찬가지이다. 타인의 기대에 의존하는 삶은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이다. 세 번째로 한 소녀가 살던 작은 마을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십 년 동안 비바람을 이겨내며 자랐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늘을 즐겼으며 그 나무의 꽃과 열매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삶의 목표와 꿈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그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을 찾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그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지영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실패와 성공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한 덕분이야. 지영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을 세우려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실패와 성공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후 지영은 자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도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욱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지영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도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자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그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지혜는 스스로를 알아가는 길에서 찾아진다. 심장의 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너를 이끌 길이다. 진정한 승리는 스스로를 이긴 것이다. 스스로를 알면 천하를 이길 수 있다. 세상에는 당신이 될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용기는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내부의 나침반은 외부의 돌풍보다 더 중요하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네 번째로 바다변의 작은 마을에 해와 달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는 밝고 활발했으며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반면 달은 조용하고 고요한 성격으로 해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종종 갈등도 생겼습니다. 해는 달에게 더 활발하게 놀자고 제안하곤 했고, 달은 해에게 조용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현인인 바람이 두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바람은 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면 먼저 상대의 기대와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희 자신을 잃어서는 안 돼. 해와 달은 그 조언을 따라 서로의 기대와 요구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달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줄 때, 달은 해와 활발하게 노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친구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의 단독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두 친구는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균형을 찾고 진정한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해와 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도 자신의 관계에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대화 없이는 진정한 이해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동정을 갖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사랑의 첫걸음이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나 자신의 그림자 속에 자신을 보게 한다. 관계는 서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얻는 것이다. 가장 큰 존중은 이해이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된다. 다섯 번째로, 오래된 숲속 작은 마을에는 스토니라는 젊은 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스토니는 마을의 다른 청년들보다 키가 작았기에 자주 농담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서는 자신만의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의 깊은 곳에 사는 희귀한 용을 잡아 마을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토니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책으로 어떻게 큰 용을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스토니는 그런 조롱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숲속의 노인인 올라프에게 전사로서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올라프는 스토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힘이야.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무기다. 스토니는 매일 연습하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과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용의 약점을 찾아내 크기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지혜로 용을 이겼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스토니는 환영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결단력을 칭찬했고, 스토니는 더 이상 그들의 조롱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타인의 기대를 초월하는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스토니는 일상에서도 그 자신감을 키우고 유지하는 방법을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도 자신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물에 비친 달은 흔들릴 수 있으나 진짜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스스로를 믿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 큰 바다도 한 방울 물에서 시작된다. 신념은 작은 불씨에서 큰 불길이 되게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깊이 알아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믿는 것에서 나온다. 도전은 자신감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일생의 로맨스의 시작이다.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운 일을 이룰 수 있다. 오래된 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지나가던 아이가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나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호기심에 그 책을 펼쳐보니 책 속에는 자신을 맞추지 않기, 자기 정체성의 중요성, 타인의 기대와 압박, 진정한 나를 찾아서, 그리고 내 안의 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각 장마다의 이야기들을 빠져들며 읽었고, 각 이야기의 교훈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책의 끝페이지를 넘기자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와 교훈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다.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렴. 아이는 그 글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책을 주머니에 넣고 도서관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아이는 그 책의 이야기와 교훈들을 통해 자신만의 삶과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마라.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 나를 찾아 진정한 나의 꿈을 품고서 나아가. 숲속의 나무와 바다의 파도처럼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나 되어라. 정체성의 길 위에 서서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으로. 때론 타인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도 진정한 나를 잃지 말고 꿋꿋이 서서 스스로의 믿음을 간직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만의 길을 찾아 내 안의 힘과 자신감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히 나를 드러내라. 도서관의 오래된 책처럼 낡아도 가치 있는 내 이야기를 써가며 세상의 속삭임과 시선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사랑하는 동화의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만남을 했어요. 그게 바로 거울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 앨리스는 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았죠. 왜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니? 라고 물었더니 앨리스는 조금 서글프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제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앨리스처럼 타인의 기대나 판단, 요구에 맞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여정이 필요하죠. 바로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마라는 주제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한때 한 마을에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 영희, 그리고 민수입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항상 사람들이 웃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짱을 끼고 자주 코미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 친구들은 철수에게 공부를 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따라 철수는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의 꿈과 다른 길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영희는 세상을 누비며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지마다의 풍경과 문화, 음식에 감탄하며 그 경험을 그림과 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평범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희는 자신의 꿈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음악에 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연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민수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그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정체성 사이의 갈등을 겪었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비폭력으로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통해 자신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세계는 간디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간디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례와 이야기를 결합하여 자기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길을 잃는 대신에 길을 만들어라. 물은 바닥이 없다면 깊이를 잃는다. 큰 나무 아래서 자라는 작은 나무는 높이 자라지 못한다. 산이 아니면 작은 돌이 될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행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적은 나의 부족함이다.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를 즐기도록 배워라. 변화를 원하면 스스로 바뀌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예외적인 열정을 가진 작은 그룹이다. 두 번째로 한 마을에 소년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마을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준호가 농사를 지을 것을 바랐습니다. 농사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마을의 기대와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주 강가에 앉아 풍경을 그렸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부담 때문에 준호는 점점 그림 그리는 것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농부인 성민은 준호에게 일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성민은 준호의 농사일에 대한 태도와 능력을 칭찬했고 준호는 성민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타인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마을 밖에서 돌아온 이주라는 화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주는 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주도 어릴 때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내심 불만족함을 느꼈고 결국 자신의 꿈을 추구하기 위해 마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주의 이야기를 듣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의 그림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후에 준호는 그의 그림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천하를 얻고자 하는 자는 천하를 걱정하며 국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을 걱정한다. 세상이 너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꽃은 그림자를 물에 담고 물은 달을 꽃에 담는다. 산천을 움켜잡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이다. 민망한 진실 하나가 천 거짓말보다 무거워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 없이는 무엇도 성취할 수 없다.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보다 너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라. 어려움을 피하려는 선택은 결코 너를 성장시키지 않는다. 성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이며 실패도 마찬가지이다. 타인의 기대에 의존하는 삶은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이다. 세 번째로 한 소녀가 살던 작은 마을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십 년 동안 비바람을 이겨내며 자랐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늘을 즐겼으며 그 나무의 꽃과 열매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삶의 목표와 꿈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그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을 찾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그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지영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실패와 성공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한 덕분이야. 지영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을 세우려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실패와 성공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후 지영은 자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도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욱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지영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도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자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그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지혜는 스스로를 알아가는 길에서 찾아진다. 심장의 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너를 이끌 길이다. 진정한 승리는 스스로를 이긴 것이다. 스스로를 알면 천하를 이길 수 있다. 세상에는 당신이 될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용기는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내부의 나침반은 외부의 돌풍보다 더 중요하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네 번째로 바다변의 작은 마을에 해와 달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는 밝고 활발했으며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반면 달은 조용하고 고요한 성격으로 해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종종 갈등도 생겼습니다. 해는 달에게 더 활발하게 놀자고 제안하곤 했고, 달은 해에게 조용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현인인 바람이 두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바람은 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면 먼저 상대의 기대와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희 자신을 잃어서는 안 돼. 해와 달은 그 조언을 따라 서로의 기대와 요구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달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줄 때, 달은 해와 활발하게 노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친구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의 단독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두 친구는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균형을 찾고 진정한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해와 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도 자신의 관계에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대화 없이는 진정한 이해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동정을 갖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사랑의 첫걸음이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나 자신의 그림자 속에 자신을 보게 한다. 관계는 서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얻는 것이다. 가장 큰 존중은 이해이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된다. 다섯 번째로 오래된 숲속 작은 마을에는 스톤이라는 젊은 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스토니는 마을의 다른 청년들보다 키가 작았기에 자주 농담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서는 자신만의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의 깊은 곳에 사는 희귀한 용을 잡아 마을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토니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책으로 어떻게 큰 용을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스토니는 그런 조롱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숲속의 노인인 올라프에게 전사로서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올라프는 스토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힘이야.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무기다. 스토니는 매일 연습하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과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용의 약점을 찾아내 크기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지혜로 용을 이겼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스토니는 환영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결단력을 칭찬했고, 스토니는 더 이상 그들의 조롱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타인의 기대를 초월하는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스토니는 일상에서도 그 자신감을 키우고 유지하는 방법을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도 자신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물에 비친 달은 흔들릴 수 있으나 진짜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스스로를 믿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 큰 바다도 한 방울 물에서 시작된다. 신념은 작은 불씨에서 큰 불길이 되게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깊이 알아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믿는 것에서 나온다. 도전은 자신감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일생의 로맨스의 시작이다.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운 일을 이룰 수 있다. 오래된 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지나가던 아이가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나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호기심에 그 책을 펼쳐보니 책 속에는 자신을 맞추지 않기, 자기 정체성의 중요성, 타인의 기대와 압박, 진정한 나를 찾아서, 그리고 내 안의 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각 장마다의 이야기들을 빠져들며 읽었고, 각 이야기의 교훈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책의 끝페이지를 넘기자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와 교훈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다.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렴. 아이는 그 글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책을 주머니에 넣고 도서관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아이는 그 책의 이야기와 교훈들을 통해 자신만의 삶과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마라.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 나를 찾아 진정한 나의 꿈을 품고서 나아가. 숲속의 나무와 바다의 파도처럼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나 되어라. 정체성의 길 위에 서서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으로. 때론 타인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도 진정한 나를 잃지 말고 꿋꿋이 서서 스스로의 믿음을 간직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만의 길을 찾아 내 안의 힘과 자신감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히 나를 드러내라. 도서관의 오래된 책처럼 낡아도 가치 있는 내 이야기를 써가며 세상의 속삭임과 시선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